안녕하세요. 진격의 뚱간장 플래시 호스트입니다. 오늘은 블랙컴뱃 16 엑소더스 2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볼게요. 2부 첫 경기 광남 대 모카. 광남 선수가 생각보다는 더 무력하게 진 것 같습니다. 전 그래도 위아래 좀 썼고 하면서 이번에 이런 게 잘 통할 줄 알았는데 모카 선수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던 경기 같습니다. 강남 선수를 응원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모카 선수가 강한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모카 선수가 강했던 것도 있지만 솔직히 광남 선수가 이번에 좀 많이 무력했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사실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크게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경기 가볼게요. 야인 대 TRG. 좀 안타깝게 너무 예상한 그림이 나와버린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도겸 선수가 킥도 좋은 선수라서 킥을 좀 섞어주고 주먹 싸움을 좀 피해줬으면 양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번에 너무 주먹 싸움으로 가지 않았나. TRG 선수가 빠따도 좋은데 정확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거리감도 좋은 것 같고 자기 거리 딱 잡아놓고 0점 조절해가지고 때리는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주먹 싸움으로 가면 야인 선수가 약간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야인 선수가 사쿠라전 때처럼 한 방 걸어서 TRG를 보내고 총이라도 한번 쏴주길 바랬었거든요. 어차피 MBC가 들어왔기 때문에 손가락 욕은 못하더라도 이기고 총을 한번 쏴주길 바랬는데 총을 맞아버렸죠. 이제 지영민 선수한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콜하고 있던데 탱크 대 인디언 킹. 생각보다는 인디언 킹이 디펜스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2라운드에 나왔던 그림이 조금 더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디펜스가 좋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라운드를 봤는데 이제 2라운드부터가 예상한 대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탱크 선수의 테이크다운도 좋은 것 같고 그 서브미션 캐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탱크 선수의 진짜 무서운 점은 목을 감고 넘기는 테이크다운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MMA를 지도할 때나 MMA 스파링을 할 때 헤드락이라고 불리는 기술은 보통 사용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용하지 말라기보다는 지향하는 편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머리만 빠지면 바로 백이 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유도 베이스 선수답게 견누르기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서브미션 캐치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유연하고 연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공으로 쏘는 태클도 슈팅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타격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라운드에 혹시나 했습니다. 인디언 킹 한 방이 뭔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2라운드도 사실 1라운드처럼 만약에 흘러갔으면 인디언 킹도 좀 더 기세를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테이크다운 능력이 좋은 선수들한테 타격 함부로 하기 힘들거든요. 잘못 들어갔다 바로 누워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테이크다운 능력 좋은 선수들한테는 타격을 쉽게 낼 수가 없잖아요. 또 반대로 테이크다운 능력 좋은 선수들이 타격도 좀 더 쉽게 맞춰요. 이제 우리의 김탱크 선수의 다음 상대는 우마웅 우성우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상성은 사실 탱크 선수가 훨씬 좋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우성우 선수가 이긴 경기들이 타격 피니시나 타격으로 좀 잘 풀어나간 경기가 많았고 졌던 경기들이 레슬링에 조금 고전했던 경기들이었으니까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탱크 선수가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인디언 킹 선수와 우마웅 선수의 타격을 비교했을 때 전 둘이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레슬링이나 그라운드 디펜스도 인디언 킹이랑 우마웅이랑 스탯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되면 또 이번 경기와 같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탱크 선수가 또 이기게 되면 장기 집권을 진짜로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리스트에서는 거의 다 정리를 한 것 같고 크로커다일 그 선수 한 명 남은 것 같은데 꽤 길게 아마 챔피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컴뱃도 참 운이 좋았던 게 김탱크 선수 정도면 블랙 테이블로 모셔왔어도 될 선수인데 여차저차 하다가 딥에서 주워왔잖아요. 워딩이 좀 이게 운이 진짜 좋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김탱크 선수가 블랙컴뱃에 대한 충성도도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 굉장히 많죠. 또 이번에 이제 본인 입으로 김탱크라고 해줘가지고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캐릭터도 되게 매력있고 저는 김탱크 선수가 약간 명예 한국인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 경기 머큐리 대 캡틴 코리아. 이 경기도 너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죠. 예. 일단 정말 이제 그 1라운드에 트위스터나 캅슬라이스로 탭이 나왔으면 진짜 레전드였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탭은 안 나왔지만 이날 베스트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캅슬라이스도 엄청 빡세게 들어갔는데 참은 머큐리 선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진 트위스터까지 너무 화려하게 나온 것 같아서 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는 정한국 선수의 카프 슬라이스를 보는 게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카프 슬라이스가 원래 진짜 안 나오는 기술이거든요. 진짜 아픈 기술인데 그걸 참은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한국 선수가 우리랑 같이 글래디에이터 시합을 갔을 때 개체를 실패하고 상대 선수를 카프 슬라이스로 잡은 다음에 오열을 했죠. 그때도 요번에 들어갔던 카프 슬라이스랑 똑같이 들어갔어요. 방향도 같았던 것 같기도 하고
포지션은 똑같이 위에서 굴러서 들어갔던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무조건 탭이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버텼는지 머큐리 선수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트위스터는 프레임이 좀 약해서 제대로 안 들어갔다 치지만 카프 슬라이스는 진짜 완벽하게 들어갔거든요. 약간 캅슬라이스 그냥 기술 약간 강의 영상에 넣어도 될 만큼 타이트하게 들어갔는데 그거를 그냥 순수 깡으로 버텨버려서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1라운드가 끝나고 머큐리 선수가 코너로 돌아갈 때 보면 다리를 절면서 가요. 사실 그때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 같아요. 머큐리 선수 주특기인 중심 앞으로 박아놓고 휘두르는 붕붕 훅이 비복근이 터져버린 상태에서는 중심을 앞으로 박아놓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한국 선수가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라운드로 끌고 갔으면 좀 더 쉽게 갖고 갈 수 있었던 경기를 굳이 타격으로 굉장히 많이 섞어줬어요. 다리 한 번만 잡았어도 이미 머큐리 선수는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으니까 그거를 수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태클 들어가서 똑같은데 또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복싱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면 카프킥만 던져줬어도 머큐리 선수 굉장히 쉽게 무너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주먹 싸움을 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난 경기의 서류 그리고 직소 선수의 패배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 정한국 선수 이번 경기는 깔 게 없었어요. 정한국이라는 사람이 가진 무게를 싹 다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카프 슬라이스 그리고 트위스터 진짜 어디서 보기 힘든 기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기술이 한 경기에서 다 나왔어요. 한 라운드에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정말 종아리가 아팠을 것 같은데 끝까지 뛴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한국 선수의 경기력도 대단했지만 저는 머큐리 선수 근성도 굉장히 대단했다고 봐요. 물챔프라는 소리가 많았지만 그래도 괜히 챔피언이 아니다. 다음 경기 시라소니 대 락스톤. 저는 당연히 너무 쉽게 시라소니가 갖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락스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타이틀전인데 2kg 오버가 말이 됩니까?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2kg는 사실 안 뺀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뭐 도중에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2kg는 좀 이해하기 힘든 숫자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타이틀전이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 있습니다. 뭐 이승철 선수는 원래 감량을 안 하는 선수니까 그렇다 치고 홍예린 선수는 지금 11전을 뛰면서 매번 굉장히 강도 높은 감량을 해왔잖아요. 평체 관리를 못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매번 거의 10kg 가까이 되는 감량을 해왔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신장 공여를 하고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죠. 만약에 홍예린 선수한테 타이틀전이 주어졌어요. 개최 실패하겠어요? 아니요. 남들은 정말 간절히 원해도 기회를 잡을 수도 없는 그 경기를 개최 실패로 그렇게 날려버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생각해보면 울프킹 150g은 완전 양반이에요. 150은 그러니까 빼다가 못 뺀 걸로 누가 봐도 보이는데 2kg는 그냥 안 뺀 거니까 이해하기 힘들긴 합니다. 스컬의 3.4는 양심이 없네. 이 경기는 사실 경기 내용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락스톤 그래플링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시라소니 선수를 아마추어 때부터 봤잖아요. 너무 타격이 특화되어 있는 선수라서 그렇지 레슬링 디펜스가 결코 약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레슬링 싸움으로 붙었어도 저는 시라소니 선수가 좀 더 위에 있다고 봐요. 사실상 모든 스탯이 락스톤보다 하나씩은 더 위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시라소니 선수 무릎 부상이 있었대요. 테이핑 한 거나 이런 게 좀 안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원래 한쪽만 다쳤는데 혼란을 주기 위해서 양쪽을 다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쪽만 하고 있으면 저기 부상이구나 하고 공략을 당할 수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면서도 좋은 전략이었어요. 부상 부위를 어딘지 모르게 하는 거. 시라소니의 다음 경기가 울프킹이 상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피할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라소니 대 울프킹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울프킹이 당연히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긴 한데 그 시라소니 선수의 특유의 그 본인 싸움만 해버리는 싸움을 또 잘 해주면 이길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테크닉적으로 시라소니가 좀 더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울프킹은 짐승이에요. 말이 안 되는 회복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냥 뼈대 자체도 다르고 그냥 짐승이에요. 내가 얘보다 잘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강함의 차이가 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투신 김재웅 대 무사. 이 경기는 사실 수준 차이가 좀 났던 경기예요. 무사의 주특기인 그래플링에서 투신이 압도해버렸어요. 저는 일단 그래플링에서 투신 선수가 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압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로 계속 공방 오가면서 스크램블
많이 이어진 다음에 타격으로 보낼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근데 애초에 그래플링에서도 그냥 압도를 해버려서 넉넉히 봤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경기 전에 이창호가 왔었잖아요. 이창호가 그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플링으로도 재용 형님이 압도할 거다. 정말 얘기했던 대로 됐어요. 오히려 두 번째 라운드에서 약간 변수가 생길 뻔했죠. 무사 선수랑 타격전을 하다가 투신 선수가 한번 휘청했거든요. 그치만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갔죠. 저는 사실 무사 선수가 그렇게까지 무력하게 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났어요. 타격에서도 화력이 엄청 좋은 김재웅이 그래플링까지 저렇게 잘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선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도 그렇고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 뭔가 내구력이 굉장히 많이 깎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 화끈한 싸움을 또 많이 하셨으니까 몸이 조금은 이제 상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웅이의 다음 경기 상대가 펜리르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도전할 만한 사람이 펜리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벤텀급도 생각보다 해외 선수들이 무지막지하게 세요. 골든보이도 개세더라고요. 블랙컴뱃은 점점 이제 전체급이 다 진짜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토르드 이글 선수도 있고 거기도 강하긴 한데 자주 안 봤으면 사실 정말 재미가 없는 노잼 경기를 하는 선수긴 하지만 경기력으로 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자기만의 경기를 확실하게 갖고 가는 선수다 보니까 경기력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자기만의 플레이가 너무 노잼이죠. 골든보이나 펜리르 선수는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하더라고요. 저는 펜리르 선수가 나이도 어리고 기술적으로도 완성형의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김재웅 선수도 그만큼 노련미 있고 그래플링까지 장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팬텀도 진짜 빡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벤텀에서 투신, 펜리르, 골든보이 요 3명이 1, 2, 3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재웅이가 마지막까지 챔피언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신 화이팅. 오늘 리뷰의 마지막 경기 RS 김태균 대 울프킹. 저는 영상에서는 이 경기를 RS가 완전히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친분과 국뽕 팬심을 다 빼놓고 제가 경기장에서 얘기했죠. 울프킹이 이길 것 같다고. 일단 테크닉적으로는 저는 김태균 선수가 더 위에 있었다고 봐요. 근데 울프킹은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짐승이에요. 정말로 태균이 형이 그냥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같은 양상이 3라운드까지 쭉 이어지거나 그 안에 피니시가 날 줄 알았는데 와 이게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좀 그런 쉽지 않은 회복력을 너무 보여준 게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체력 차이로 졌다라는 여론도 많고 사실 그렇게 지기는 했지만 태균이 형이 원래 체력이 안 좋은 선수도 아니고 또 템포 자체가 이제 워낙 빨랐지 않습니까? 어떤 체력이 좋은 선수가 했어도 지칠 만한 경기였는데 분명히 울프킹도 지쳐서 들어갔는데 또 다시 살아서 나와버리는 게 그게 너무 큰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에이든 우진님 영상을 보면 태균이가 이번에 경기를 그렇게 했던 이유와 체력이 그렇게 빨리 빠졌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템포로 그렇게 압박하면서 싸워버리면 아무리 카디오가 좋은 선수라도 지칠 것 같긴 해요. 울프킹은 분명히 뭔가 지쳐 보이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쌩쌩해져 오는 그게 너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회복력 자체도 미친놈이고 1라운드에 태균이 뽑혔을 때 그때 보면 그립도 어설프고 프레임 자체도 보통의 선수들은 거기서 안 뽑거든요. 안 뽑혀요. 근데 그걸 그냥 힘으로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오버 끼고 후리 끼 식으로 이렇게 태클 들어올 때 눌러주는 걸 계속 했는데 그거를 그냥 한 팔로 다시 돌려버리는 게 이제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경기는 지금 점수에 대한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연장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연장을 갔어도 태균이가 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연장을 봤냐면 1라운드 마지막에 거의 피니시가 날 뻔한 장면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다운 하나로는 10대 8을 받아가기가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운을 뺏었을 때 10대 8이 나와요. 그런데 10대 8이 나오는 조건 중에 하나가 피니시에 가까운 다운이 나오면 10대 8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1라운드 마지막쯤에 울프킹이 니킥에 맞았을 때 사실 거기서 끝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울프킹이 맞고 떨어졌을 때 한 손은 다리를 잡았는데 한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던 다운이 아니라 한 손이 완전히 뒤로 널브러진 다운이었어요. 저는 사실 거기서 일어날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거기서 일어난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후속타 하나 정도만 더 들어갔어도 경기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10대 8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2라운드에 울프킹이 압박을 했어요. 태균이가 분명히 밀리긴 했지만 크게 위험한 장면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9대 10이고 1라운드에 피니시가 나올 뻔한 장면도 10대 9라면 똑같이 한 라운드씩 갖고 갔지만 가져간 데미지가 좀 다르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 채점 기준은 블랙컴뱃의 채점이기 때문에 블랙컴뱃 심판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제가 경기 딱 끝나고 판정할 때 익스트림 컴뱃 조정현 감독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조정현 감독님도 저도 다 연장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판정 결과가 딱 나올 때 김태균 손이 올라가네? 아 저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시 울프킹 손이 올라갔죠. 보통 해외 선수들을 부를 때는 성하고 이름 사이에 닉네임을 넣거든요. 아딜렛, 울프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짜만 듣고 손이 올라갔던 거, 그거는 조금 실수가 있었던 부분 같아요. 1라운드는 김태균이 갖고 갔고 2, 3라운드는 울프킹이 갖고 간 게 맞습니다. 판정에서 연장을 가지 않았다면 울프킹이 이긴 게 맞아요. 그런데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연장을 볼 수도 있는 경기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찌됐건 블랙컴뱃 심판들이 그렇게 채점을 했으면 그렇게 따르는 게 맞습니다. 사실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1라운드는 정말 피니시에 가까웠던 장면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커킥 룰이 있는 단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이 사커킥 연습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나왔을 때 사커킥 반응이 빠르게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무릎 맞추고 다운 됐을 때 사커킥 한 방 찼으면 경기는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했죠. 그리고 울프킹 선수는 미친 듯한 회복력으로 다시 쌩쌩해져서 돌아왔죠. 충격이었습니다. 1라운드에 그것도 마지막에 배터리가 꺼질 뻔한 상황에서 그냥 또 고개 흔들면서 나오는 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김태균이 좀 더 좋았다. 하지만 체력도 기술이라면 울프킹이 더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울프킹 선수가 회복을 너무 빠르게 해서 사람 같지 않았어? 그냥 아주 그냥 짐승 새끼였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풀 컨디션 RS가 오더라도 쉬운 경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전략을 짜고 뭔가 준비를 할 때 있었던 데이터를 통해서 아니면 내 경험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대비를 할 텐데 그 정도는 데이터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회복이 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인간 자체가 강해요. 김태균은 사실 이번 경기로 국내 파이터 중에 최강자라는 건 입증한 것 같아요. 이제 짐승에 가까운 선수를 상대로 거의 이길 뻔했던 거니까 그 강함을 진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풀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준 높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2부까지 리뷰를 다 끝내봤어요. 블랙컴뱃 16에 대한 총평은 경기 내용, 무대 이런 걸 다 떠나서 관중이 1만 명이었다. 이거 하나로 얘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국내 격투기계에 정말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격의 뚱간장 플래시 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